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요약집 보시면은요, 요약집 105페이지에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기 부분에 대한 내용의 일부를 할 차례인데요. 거기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한테 위물로서 개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눠드렸죠. 위물로서는 몇 페이지에 대한 내용이라면 전번 주에 나눠졌던 강의 자료에서요. 16일자 강의 자료에서 3페이지에 있겠나요? 3페이지 보시면은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서 오른쪽 보시면 동그라미 5번에서 주택수 판정 여기부터 할 차례인데요. 전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까지 같이 연결하기 위해서 복습해 드릴게요. 4월 16일자 강의 자료에 대한 내용 맨 처음부터 보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맨 처음 1페이지에 대한 일로서 보시면은 소득세에서 납세무 성립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때에 대한 내용은 연말로 연상하셔서 답하는 것은 과세 기간 끝나는 때 이렇게 답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소득세에 대해서 부과 징수 방법은 신고 납부다 이렇게 하였었고, 그리고 그 밑에서 이 가로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혼자 따로 가세다. 혼자 따로 가세라 말로써 쓰는 단어는 구분과세 그럽니다. 양도소득은 구분과세한데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 밑에서 양도소득세에서 제일 먼저 보는 것은 양도를 먼저 봅니다. 양도의 뜻에 대한 내용은 양도에 대한 내용이 사용되는 자산에 실현된 보유 이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양도소득세임으로 인해서 제일 먼저 보는 것은 양도의 뜻에 대한 이유로서 과세 대상물에 해당이 되고 대가 받고 사실상 소유권 이전됐으면 양도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건데, 여기에서 대가 받고 사실상 소유권 이전되는 것은 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걸 팔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만약에 판매 목적의 자산을 팔았다면 그때는 장사입니다. 장사로서 사업 소득으로서 다른 소득과 합쳐가지고 종합소득세 과세되는 거예요. 그리고 판매 목적의 자산이 아니라 사용 목적을 팔았다. 그럼 그때에 대한 내용이 바로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이 적용이 되는 건데, 여기서 사용 목적에 대한 이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부동산이겠죠. 부동산에 대한 내용이 과세 대상물에 해당된다 이렇게 나오니까 부동산 앞에가 만약에 판매 목적 이 말이 붙었다면 그때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됨으로써 양도소득세 과세되지 않는다는 거, 그 내용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부동산은 형체가 있는 것이니까 만약에 반대적으로서 형체 없는 물건, 무채재산권 이렇게 나온다면 거기에 대한 내용 과세 대상물에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무채재산권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선 강호권, 어업권, 영업권에 대한 내용은 무채재산권으로서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또 부동산이 해당되니까 준부동산은 들어가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준부동산이니까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 부동산에는 부동산 권리가 포함돼요. 왜 부동산 권리가 포함되냐면 이 부동산 권리가 민법서 배웠던 용익 물건입니다. 용자가 사용할 용, 익자가 수익, 이익, 사용되는 물건이니까 부동산 권리가 포함된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서 지상권 들어가지고요. 전세권 해당되는데 조심하실 점은 지역권은 들어가지 않는다. 민법에서 배울 때 지역권은 소유권과 별도로 팔 수가 없다겠어요. 그러면서 지역권은 들어가지 않는 것이고요. 또 임차권 앞에는 등기된 이 단어가 꼭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임차권 앞에 등기된 단어가 없다면 그때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물이 아니고요. 기타 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문제에서 임차권 나왔으면 앞에는 꼭 등기된 이 말이 있어야 된다는 것으로서 아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부동산 취득 권리에 대한 내용이 부동산 권리에 포함되는데 이 부동산 취득 권리는 글자 그대로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내용으로서 아파트 분양권 들어가지고요. 입주권도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전에 주택공사에서 발행된 주택 상환채권, 토지 상환채권에 대한 내용이 해당되는데 여기서 조심하실 점 채권 앞에 상환이라는 말이 없다면 그때는 현금 취득 권리입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채권 앞에 상환에다가 잡고요. 그 상환 앞에 부동산이 있으면 만기 때 부동산으로 상환받음으로 인해서 부동산 취득 권리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 보상 채권 이렇게 나온다면 채권 앞에가 상환자 없죠. 현금 취득 권리로서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채권 앞에는 상환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리고 부동산이 나왔으면 부동산 취득 권리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분양 당첨됐다면 계약금 지급함으로써 부동산을 양도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되죠. 계약금만 지급 상태에서 부동산 양도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내용은 아파트 분양 당첨을 의미하니까 부동산 취득 권리에 해당된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 주식에 대한 이로서 상장 주식은 대주주만 과세, 소액주주는 과세하지 않고요. 비상장 주식 아니면 장외거래 주식 이 말이 나왔으면 그때는 대주주, 소액주주 다 포함된다. 라는 들어서 아시고 파생상품도 들어가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서 기타 자산인데 기타 자산에 대해서 물론 5개 있으나 3개만 기억하세요. 주식에 관한 내용은 여러분 시험에서 맞게 주니까 그 내용은 모르셔도 되고요. 3개 기억할 것으로서 영어권 앞에는 꼭 있어야 할 말이 형체가 만들어져야 돼요. 형체 만드는 것은 간단하죠. 부동산이란 단어를 붙이면은요. 형체가 만들어져요. 부동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 그렇지 않으면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에 대한 내용이 기타 자산이고요. 또 문장을 쭉 가볼 때 이용 단어 아니면 해용권 이 단어가 있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기타 자산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설된 내용으로서 이축권에 대한 내용도 기타 자산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물이에요. 이렇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물에 들어갔다고 가정하고 팔다에 해당됐으면 양도입니다. 팔다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양도가 아닌 경우 이렇게 나오죠. 팔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문장 쭉 가볼 때 소유권 넘겨주고 돈 받다가 팔다죠. 매매 아니면 매각, 매도 이 말이 나왔다면 그 다음에 보자마자 양도로 하시면 될 것이고요. 또다시 소유권 넘겨주고 돈 대신 물건 받다. 이것도 팔다입니다. 그 내용은 교환이에요. 이제 문장에서 교환 단어 있으면 그 단어 보자마자 양도 이렇게 하시면 되겠는데 조심하실 점 2개 있습니다. 토지 경계 변경 이 말이 나오면서 교환 나왔다면 그때는 20% 초과하지 아니할 것 이 말은 맞게 줄 거니까 토지 경계 변경 이 말 보고 교환 단어가 있으면 양도가 아니다 하시면 됩니다. 또 교환의 취소 이 말이 있다 하더라도 교환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도 양도가 아니다 하시면 됩니다. 이제 결과적 내용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토지 경계 변경, 교환의 취소 이 말이 없는 교환이 나타난 문장에 대해서는 양도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 하필 목적으로 한 교환 그랬으면 양도. 배우자 또는 직계 좀 비속간 동등가에게 부동산 교환 그랬으면 여기도 양도 이렇게 하시면 될 것이고요. 또다시 소유권 넘겨주고 돈 대신 빚 갚았다. 이것도 팔다입니다. 이 내용은 대물 변제. 대물 변제도 양도에 해당이 되고요. 또 문장을 쭉 가볼 때에 위자료 지급 이 말이 있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그 문장은 양도 이렇게 하시면 될 것이고요. 경매 이 말 나왔어도 양도 하시면 되는데 조심하실 점으로서는 경매 이 말 나오고 뒤에가 자기 재취득 이 말이 있으면 그때는 양도가 아니다. 이제 반대로 경매 나오면서 자기 재취득이라는 단어가 없다면 그 문장은 양도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수용단에 있으면 수용단을 보자마자 양도
양도로서 되고요. 개인이 법인에게 현물 출자한 경우도 양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문장 쭉 가볼 때 부담부 증여 이 말이 나오면서 뒤에가 채무 이렇게 나왔다면 빚 갚았으니까 양도. 부담부 증여 나오면서 채무 외 나머지로 나온다면 그때는 증여. 증여로서 양도가 아니다 하시면 됩니다. 또 문장을 쭉 가볼 때 배우자 간, 직계, 존, 비속간 이 말 넣으면서 뒤에가 대가 입증, 그렇지 않으면 교환, 그렇지 않으면 경매, 그렇지 않으면 파산 선고 이 단어로 연결되어 있다면 그때는 양도입니다. 하나 배우자 간, 직계, 존, 비속간 이 말이 넣으면서 뒤에가 대가 입증, 교환, 파산 선고, 경매 이 말이 없이 다른 단어로서 기록되어 있다면 그때 끝말은 증여 추정하시면 됩니다. 그 내용으로서 볼 수 있는 것이 D페이지 보시면 왼쪽에서 동그라미 2등번에서 박스 나와요. 박스에서 보니까 1번에서 경매 나왔죠. 그러니까 그 문장은 뭘로? 양도. 또다시 파산 선고 나왔으니까 뭘로? 양도. 또다시 공매 나왔으니까요. 양도. 대가 입증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그때는 뭘로? 양도. 교환 나왔으니까 양도 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 볼 때 배우자 간, 직계, 존, 비속간, 부담부 증여로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 이렇게 나왔다면 그때는 그 문장에가 경매 단어, 교환 단어, 파산 선고 단어, 대가 입증 단어 없죠. 그 말은 뭘로? 증여, 추정. 이렇게 구별하시면 쉽게 구별이 될 것이고요. 또다시 문장 쭉 가볼 때 무상 이 말이 있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양도가 아니다 하시면 됩니다. 또 문장 쭉 가볼 때 상속 단어, 증여 단어 이 말이 있으면 그 단어 보자마자 양도가 아니다 하시면 되는 건데요. 여기에 대한 일로서 하나 조심하실 점이 상속 단어, 증여 단어 나왔으나 뒤에서 매각이란 말이 있다면요. 그때는 양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상속받다 이렇게 했으면요. 상속이니까 양도가 아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각하다 그랬으면요. 그때는 양도. 이런 일로서 구별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문장을 쭉 가볼 때 담보 아니면 양도 담보 이 말만 있으면 그때는 양도가 아니다 하시면 됩니다. 하나 담보 나오면서 뒤에가 경매 이 말이 있으면요. 경매니까 그때는요. 양도 이렇게 될 것이고요. 또 다시 담보 아니면 양도 담보 이 말이 있으면서 뒤에가 채무 불이행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 보자마자 양도 이렇게 구별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문장 쭉 가볼 때 분할 이 말만 있으면 그 단어 보자마자 양도가 아니다 하시면 됩니다. 하나 조심하실 점으로서 뒤에 연결해가지고 지분 변경이 있다 이렇게 나온다면 그때는 양도로서 구별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다시 문장 쭉 가볼 때 신탁 단어 있으면 그 신탁 단어 보자마자 무조건 양도가 아니다 하십시오. 신탁 단어와 교환 단어가 겹쳤으면 신탁이 우세입니다. 신탁 단어 보자마자 양도가 아니다 라는 일로서 하시면 될 것이고요. 또 문장 쭉 가볼 때 환지 처분 이 말 나왔으면 양도가 아니다. 하나 조심하실 점으로서 환지의 매각 그랬으면 팔았죠. 그때는 양도. 또 보류지 충당 이렇게 나왔을 때도 양도가 아니다. 하나 보류지 매각 나왔으면 그때는 양도. 이렇게 구별하시면 될 것이고요. 또 문장에서 매매 원인 무효 속 이 단어가 있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양도가 아니다. 이런 일로서 구별하시면 됩니다. 전번 시간에 문제 풀어줬었는데 하나 더 다시 풀어줘 본다면요. 오른쪽에서 3번 문제 풀어줄게요. 다시 풀어줍니다. 이 3번에서 양도 인것은 양도 인것으로서 1번 거기 쭉 가보니까 환지 처분 나왔죠. 양도가 아니다. 그 다음에 2번에서 부담부 증여 이 말 나오고 뒤에가 채무
나왔으면서 이제 걸로 끝났다면요. 양도다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뒤에 연결해 보니까 채무를 제한 나머지 나오죠. 뭘까요? 증여. 증여니까 양도가 아니다. 3번에서 거기에 약간 가니까 나온 말이 양도 담보 나왔죠. 뒤에서 채무 불이행 이렇게 나왔죠. 그럼 뭘까요? 양도. 답은 거기에서 3번 됩니다. 4번에서 매매 원인 무효 소 이 말이 있으니까 양도가 아니다. 그리고 5번에서 거기 약간 가볼 때 경매 나왔죠. 그럼 이 단어 보면서 양도이다 하시면 되는데 뒤로 더 가보니까 자기 제치드 이렇게 넣었으면서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다시 이제 연결해 보죠. 연결해 볼 때 하나의 거래가 나오면 그 거래에 대한 내용이 양도인가 아닌가 봐요. 그럼 양도에 해당이 되었다. 해당이 되었으면 그 다음 단계 옵니다. 그 다음 단계 와서 그 거래의 상세적 내용으로서 비과세에 해당된가 안 된가 봐요. 비과세에 해당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때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과세하지 않는 경우는 두 개의 경우입니다. 하나는 양도가 아닌 경우, 또 하나는 양도에 해당이 되었으나 비과세에 해당된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비과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있는 것으로서 앞에서 배웠던 내용 복습합니다. 비과세로서는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소득 과세하지 않는다. 또 1세대 1주택으로서 2년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 과세하지 않는다. 농지의 교환 분합도 과세하지 않는다. 토지 지적 재조사 법률에 의해서 공무상 면적이 감소되어 받은 조정 금액에 대한도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 방금 했던 4개 경우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노담은 그대로 뭘로? 과세다. 이런 내용의 흐름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비과세 4개 중에서 가장 대표적 내용이 또 문제에 잘 나온 것이 1세대 1주택의 양도예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대한 내용으로서 페이지에서 4월 16일 강의 자료에서 1페이지라고 또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거기를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복습해 볼 때 1세대 1주택 2년 보유. 자, 1세대란 조건과 그리고 1주택이란 조건 그리고 2년 보유란 조건을 전부 다 갖추고 양도하였을 때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져요. 이 세 가지 조건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그때는 과세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세대의 뜻을 보죠. 세대의 뜻에 대한 이로서는 거주자 및 배우자가 동일 주소에서 그 가족과 생계를 같이 한 경우가 세대 이렇게 나와져요. 세대에 해당이 되려면 거주자에 해당이 돼야 돼요. 왜 거주자 이 말이 나오게 됐냐면 1세대 1주택 2년 보유하고 양도했을 때 비과세했던 원인에 대한 내용이 국내의 주거 안정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국내의 주택 공급 목적으로서 비과세하여 주는 거예요. 그러면 볼 때 국내의 주거 안정이니까 누구가 되냐면 거주자가 된 겁니다. 거주자 뜻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가 거주자 이렇게 썼죠. 거주자는 국적은 따지지 않으나 주로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주거 안정을 위해서 세대에 대한 이유로서 거주자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비거주자가 이렇게 나왔다면요. 그때는 세대가 아니에요. 세대가 아님으로써 과세됩니다. 그 내용으로서 거기 보시면 적어놨죠. 비거주자가 국내 1주택을 2년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는 세대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과세된다. 라는 이로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거주자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있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배우자 없더라도 세대로 보는 경우로서 예외사항을 두죠. 예외사항 배웠던 것이니까 복습 겸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 나이 30세 이상 그렇지 않으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서 그 주택을 관리 유지하고 독립적 생계를 갖춘 경우, 또 하나는 배우자 사망, 이혼에 대한 경우 배우자 없더라도 세대로 본다 이렇게 하였었고요. 그리고 문장을 쭉 가볼 때 부부라는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 보자마자 막바로 끝말 가셔야겠죠. 그 말은요 동일 세대. 만약에 부부란 말이 나왔는데 끝에서 동일 세대라는 말이 없이 다른 말로 나온다면 그때는 틀린 거다 라는 의미로서 구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1세대를 갖췄다고 가정해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서 1주택가입니다. 1주택에 대한 내용 양도 시점에서 국내의 1주택을 말하고 있어요. 거기서 1주택 앞에 국내란 말이 붙어진 원인이 있죠. 원인에 대한 내용은 방금 말씀드렸던 비과세의 법률적 취지예요. 국내의 주거 안정, 국내의 주택 공급 목적이니까 1주택 앞에다가 국내란 말을 붙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국외주택은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과세된다 이렇게 나오겠죠. 국외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과세. 그리고 또 주택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양도 시점으로서 판단합니다. 양도 시점에 국내 1주택이니까 문장 쭉 가볼 때 나대지를 양도하다 이랬으면요. 양도 시점에서 나대지니까 주택이 아님으로써 과세된다 이렇게 나오겠죠. 상가 건물을 양도하다. 이것도 마찬가지로서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된다 이렇게 나옴으로 인해 법에서는 주택의 뜻을 적어줘요. 주택의 뜻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으로서 늘 주거 용도의 건물을 보고 주택 그럽니다. 그런데 판단에 대한 내용은 세법을 따라갑니다. 세법은 사실과세예요. 사실과세니까 사실상 판단이다. 이 내용으로 나오게 되죠. 사실상 판단에 대한 내용이니까 거기에서 주택의 판정 시 구체적 사례 나오죠. 거기서 첫 번째 점 보세요. 사용인의 기거를 위해서 공장에 부수된 건물을 합숙소로 사용. 그럼 여기에서 부는 본에 따라가죠. 합숙소는 본에 따라가니까 공장에 따라감으로 인해서 끝말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이 나오게 될 것이고 두 번째 점에서 콘도미니엄은 늘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 휴양용 건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는 의미로서 될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점에서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인 1세대 1주택을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로 사용. 공부상으로서는 주거용이었으나 사실상으로서는 영업용이죠. 사실적으로 판단한다 했으니까 이때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런 의미로서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해볼 때 여기에서 자 1세대가 상가, 건물, 세 채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또 아파트 하나 그리고 콘도, 미니엄, 회원권에 대한 내용으로 하나를 각 2년 보유 후에 아파트를 양도했다. 이랬을 때 이게 비과세겠는가 과세겠는가를 판단하여 볼 때 1세대에 가였으니까 1세대 갖췄죠. 그리고 상가는 주택이 아니고요. 또 콘도는 또 주택이 아니에요. 그럼 양도 시점에서 몇 주택? 1주택. 2년 보유하였으니까 과세하지 않는다. 비과세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양도 시점에서 주택이 하나이었을 때 비과세 되기 때문에 주택수 판정에 관한 법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이게 방금까지 했던 것은 전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의 복습이었고요. 이번 시간에서는 이제 동그라미 5번 주택수 판정부터 시작하는데 거기에서 볼 때 기억, 부부는 각각 세대다, 동일세대다. 동일세대니까 주택수는요 합친다고 해야죠. 합산하는데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또 다시 다른 상황입니다. 다른 상황에 대한 내용으로서 먼저
예습은 안 해올 것 같을 거니까 예습 차원에서 읽어줄게요. 학원만 나오면 예습 복습 다 할 거니까요. 자, 거기에서 먼저 읽어줍니다. 다가구 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 여기서 구획된 부분이란 말은 구분 등기된 걸 말합니다. 구분 등기의 의미였어요. 구분 등기 됐으니까 각각의 소유권 인정했죠. 각각 소유권 인정했으니까 끝말은요. 각각 하나로 본다. 자,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를 잡아줄게요. 이해는 했을 거예요. 문제 풀 때는 포인트를 꼭 잡아야 되니까요. 다가구 주택 이 말 나오고 뒤에서 구획된 부분 이 말 나왔으면 막바로 끝말 가세요. 끝말은 각각 하나. 원래는 이 각각 하나에 대한 이로서 어떤 의미냐면 공동주택의 의미예요. 공동주택의 의미인데 여러분 시험은 법전 내용 그대로 나옵니다. 법전 내용 그대로 나오니까 법전 내용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의미적 내용으로 알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볼 때 다가구 주택 나오면서 구획된 부분 이 말 나왔으면 끝말은요. 각각 하나. 왜 각각인지 아시겠죠? 구분 등기되어 있으니까 각각입니다. 또 다시 단서에서 다가구 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이보니까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구획된 부분 이 말 없죠. 이 말 없고 그리고 뒤에서 하나의 매매단위. 하나의 매매단위란 말은 통째로 팔았다는 얘기예요. 통째로 팔았으니까 겨울적으로 몇 개일까요? 하나. 전체 하나입니다. 전체 하나. 여기서 전체 하나는 말은 단독주택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험에서 단독주택으로서 나오지 않아요. 그런 내용은 모의고사 때나 나올 것이니까 그건 버리세요. 버리고 거기서 알 것은요. 전체 하나. 이 말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결과적 내용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문장에서 다가구 주택 이 말이 있고 구획된 부분 이 말이 있으면 그때는 각각 하나. 다시 다가구 주택 이 말이 있고 뒤에서 하나의 매매 단위 이 말로 연결되어 있다면 그때는 하나가 통째잖아요. 전체 하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디귿에서 먼저 또 읽어줄게요. 한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 여기서 이 문장의 포인트는요. 공동 소유입니다. 공동 소유란 말은 공유죠.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배울 때 공유란 말은 상대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처분 가능하다라는 얘기 공유 그랬어요. 그럼 상대편에게 내 거 판다 말하지 않고 판다는 것은 각각의 소유권을 인정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유주택 이 단어 보자마자 막바로 끝말 가세요. 끝말은요. 각각 이 말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각각 이 말이 없다면요. 그때는 어떨까요? 틀린 거예요. 각자 1주택이거든요. 그래서 공유 이 말 나왔으면 각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문장 한번 고쳐볼게요.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서는 지분 큰 자 소유로 본다. 틀렸죠? 각자 말이 있어 없어요? 없죠. 틀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니일번에 대한 내용은 문제가 잘 나오지 않은데 설명해 드릴게요. 매수자의 등기 지연으로서 2주택이 된 경우 이는 사실상 1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서류상으로서요. 서류상으로서 이렇게 주택을 2개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하나를 팔았어요. 하나를 팔았는데 산 사람이 매수인이죠. 산 사람이 등기를 하지 않았어요. 등기를 지연했어요. 그랬으면 서류상으로서 몇 개입니까? 공무상으로서는요. 하나, 둘. 실상은요. 하나. 그러니까 매수자 등기 지연으로서 2주택이란 말은 공무상 2주택이에요. 실상은 몇 개?
하나. 실상은 일체로 본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미음변에 대한 내용은 모르셔도 됩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문제 한 번도 나온 적 없고요. 그리고 나올 리도 없고 할까니까 그건 모르셔도 되고, 그 다음에 뒤로 갑시다. 뒤로 가셔서 비읍번 겸용주택. 이 겸용주택은 문제 아주 잘 나온 쪽이니까 기억하십시오. 겸용주택이란 말은 주거와 주거 외 용도가 같이 있는 주택을 보고 겸용주택 그래요. 여기는 원칙적 내용으로서는 주거 부분만 주택 이렇게 가야겠는데 비과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혜택을 주어져요. 혜택을 주어지면서 주거 부분이 주거 외보다 클 때만 전부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반대적이었으면 그때는 원칙입니다. 반대적 내용이니까 주거 외가 크거나 같았다면요. 그때는 원칙이니까 주거 부분만 주택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알 것은요. 주거 부분이 주거 외보다 클 때만 전부 주택이다. 이걸 알고 있으면 반대적 내용은 금방 알겠죠. 그래서 주거 부분이 주거 외보다 클 때만 전부 주택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상황으로서 설명을 드리면요. 1세대가 자, 이러한 건물에 대한으로서 1층은 상가로 2층은 주거로 이 건물을 다른 지역에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2년 보유하고 양도했다. 이랬을 때 비과세인가 과세인가 보면은 1세대가 했으니까 1세대 갖췄죠. 그리고 다른 지역에 주택이 없다 했으니까 이게 하나입니다. 또 내면을 보니까 주거 부분이 주거 외보다 커요. 그럼 이게 전체가 뭐다? 주택. 되겠죠? 2년 보유했죠. 볼까요? 비과세 된다. 이런 상황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또 다시 반대적으로 해볼 때에 1세대가 이러한 건물에 대한 이로서 1층은 상가로 2층은 주거로 이 건물에 대한 내용을 다른 지역에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2년 보유하고 양도하였다고 하였으면 1세대 갖췄죠. 다른 지역에 주택이 없다 했으니까 얘가 1되죠. 그리고 내면을 보니까 주거와 주거 외가 같아요. 그랬으면 주거 부분만 주택. 여기 부분만 주택으로서 1주택. 2년 보유했으니까 비과세. 그럼 여기는요. 과세.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겸용주택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시옷에서 고가주택. 여기서 고자가 높을 고자, 가자가 가액 가자. 가액 조건만 있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고가주택을 물어본 문장에서 면적이 엔드 조건으로 나온다면 그건 틀린 겁니다. 뭐만 나오냐면 가액 조건만 나온다. 그래서 알려준 것이 그 단어였어요. 높을 고 가액 가니까요. 가액 조건은 실지거래가 9억 초과입니다. 그러니까 실지거래가 9억 초과됐을 때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됐다 하더라도 과세되는데 그 과세는 9억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한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다시 1세대 1주택이 아닌 고가주택으로서 양도했다면 그때는 전체 과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있는 1주택 의미 안에는 2년 보유란 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이렇게 나온다면 그때는 9억 초과분 과세다. 하나 1세대 1주택이 아닌 2주택으로서 고가주택 양도했을 때는 전체 과세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에서 볼 때 1세대가 1주택을 2년 보유하고 양도했었는데 그때 양도가액이 8억 9,999원이다. 이랬으면 어떨까요? 1세대 갖췄고요.
1주택 갖췄고 2년 보유 갖췄으니까 고가주택 아니죠. 비과세 됩니다. 전체 비과세예요. 다시 1세대 1주택으로서 2년 보유하고 양도했었는데 그때 양도가액이 9억하고도 1원이다. 어떨까요? 보니까 9억 초과죠. 9억 초과니까 고가 주택으로서 과세돼요. 과세되는데 여기와 형평성을 맞춰주기 위해서는요. 어느 분이 과세? 9억 초과분 과세. 이렇게 해줘야 형평성 맞겠죠. 그 다음에 또 1세대 1주택으로서 1년 보유하고 양도했었는데 그때 양도가액이 8억 9,999원이다. 과세다? 비과세다? 자, 여기서 1년 보유죠. 2년 보유 갖추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과세. 과세로서 전체 과세예요. 다시 1세대 1주택으로서 1년 보유하고 양도하였었는데 그때 양도가액이 9억하고도 1원이다. 어떨까요? 과세. 전체 과세니까 여기도 어때요? 전체 과세. 이런 류로 써갑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으로서 고가주택이었다면 그때는 어느 부분이 과세다? 9억 초과분이 과세다.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주택수를 판정했어요. 판정해가지고 그 주택수 판정에 대한 내용이 2주택이었어요. 그랬으면 먼저 양도한 것은 2주택으로서 과세됩니다. 그런데 2주택이었으나 1주택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 내용이 1주택의 특례입니다. 거기 동그라미 6번에다가 1주택의 특례에다가 적으세요. 옆에 적는 것은 2주택이나 1주택으로 보는 경우라고 적었어요. 2주택이나 1주택으로 보는 경우, 그게 바로 1주택 특례의 뜻이에요. 2개였으나 1개로 보겠다. 그럼 1주택 특례에 해당되지 아니한 2주택은요. 과세된다. 이런 내용에 대한 건데 거기서 볼 때 기억 보니까 일시적 2주택 2개죠. 또다시 그 밑에 보시면 직계 존속 동고 봉양에 의해서 2개죠. 여기도 2개고요. 또 그 옆에 볼 때 디귿에서도 2개죠. 또 니을도 2개죠. 그러니까 1주택의 특례의 뜻은 2개였으나 몇 개로 보겠다? 하나로 보겠다. 이걸 알려준 것이 동그라미 6번 내용이에요. 그리고 1주택의 특례에서 가장 대표적 내용은 일시적 2주택입니다. 그런데 시험에서는 일시적 2주택이라는 단어를 꼭 줘요. 꼭 주니까 일시 2주택 단어를 보자마자 그 단어를 근간으로 잡고 숫자가 꼭 있어야 됩니다. 체킹해 주면요. 먼저 예습 차원으로서 체킹해 줄게요. 기억에서 밑으로 둘째 줄, 첫 글자 취득 이렇게 나온 줄, 그 줄에서 끝 가보시면 일시적 2주택 거기 밑줄 요 단어는 꼭 줘요. 꼭 주니까 이 일시적 2주택 이 단어를 근간으로 잡고 숫자가 꼭 있어야 돼요. 숫자 없으면 틀려요. 1년 경과 후 이 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서 3년 내 이 말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종전주택 양도 종전주택에다가 동그라미 종전주택 양도 경우 1세대 1주택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 예습했으니까 설명드릴게요. 이 내용은 세법 개정된 연역을 알아야 이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세법 개정된 연역에 대한 내용으로서 40년 전 갑니다. 40년 전에서도 똑같게 일시적 2주택 이 법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일시 2주택이 있으면서 거기에서 글자가 쭉 적어지다가 다른 주택을 취득 이 말이 적어지죠. 그럼 여기에서
다른 주택 취득 이 말이 적어졌으니까 의미적 내용으로서는 종전주택이 있다는 얘기겠죠. 종전주택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40년 전이니까 아주 연로하신 분들이에요. 연로하신 분들은요, 주택을 취득할 때에 남한테 빚지는 것도 싫어했고, 은행에 빚지는 것도 싫어했었고, 그리고 월세 사는 것도 엄청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주택을 취득할 때는 현금을 몰빵하고 취득합니다. 현금을 몰빵하고 취득하는 거죠. 적금은요, 적금 세대분들은 은행에 빚지는 거 참 좋아하고요. 또 월세 사는 거 참 좋아합니다. 아닐까요? 월세 안 삽니까? 월세 살고 있어요. 은행한테 이자 주잖아요. 안 줍니까? 주잖아요. 그러니까 은행한테 월세 사고 있는 거예요. 하나 옛날 분들은요, 은행에 빚지는 거 엄청나게 싫어했었고, 또 월세 사는 것도 싫어했으니까 현금을 다 몰빵하고 취득한 겁니다. 현금 몰빵하고 취득하였으면 호주머니에가 현금이 없으니까 주거가 불안합니다. 주거가 불안하니까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하나를 팔아라는 겁니다. 자, 이 비과세의 취지가 어떤 취지였어요? 국내 주거 안정. 또 뭐였어요? 하나 팔게 되잖아요. 팔면 주택 공급되죠. 그러면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를 팔아라 그런 겁니다. 어떤 걸 팔까요? 취득했던 걸 팔까요? 종전 팔까요? 당연히 종전 팝니다. 그러니까 종전주택을 양도하였다면 그때는 1주택으로 보겠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유동성을 갖추라는 얘기예요. 현금을 갖추라는 뜻이었어요. 현금이 없으면 주거가 불안하거든. 그러니까 현금을 갖춰란 내용으로서 유동성을 갖추라는 뜻이었습니다. 여기서 학교론 시간에 배웠던 내용으로서 볼 때 유동성이란 말은 현금흐름이 빠르다는 거고요. 고정성은요, 현금흐름이 늦다는 거예요. 학교론에서 유동성과 고정성의 구별은 몇 년 단위로 볼지 모르겠으나 저희 경영학 쪽에서는 1년 단위로 봅니다. 1년 내 현금화된 자산은 유동자산, 1년이 넘어서 현금화된 자산은 고정자산 그래요. 이 내용은 유동성을 갖추라 하였으니까 파는 기간을 준다는 얘기예요. 몇 년 내에 팔아라? 아니면 1년 내. 1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다면 1주택으로 보겠다. 이 법에 대한 내용이 언제까지 있었냐면 IMF 발생되기 전까지 있었던 겁니다. IMF 발생되기 전까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일시적 2주택이었다고 한다면 1년 내 종전주택 양도시 1주택, 그리고 노모 봉양에 의해서 2주택이었다. 노모 봉양 할 때 돈 많이 들어가죠. 저도 아버님 모셔봤으니까 알아요. 여기에서 돈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도 하나 팔아라. 1년 내 팔아라 인 겁니다. 또 혼인에 의해서 2주택인 경우도 1년 내 먼저 양도주택 1주택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IMF가 발생됐습니다. IMF 발생됐을 때에 과연 이 1년 내에 팔릴까요? 안 팔려요. IMF라는 경제적 현상에 의해 가지고 법이 개정이 됩니다. 법 개정된 것은 또 세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경제성, 하나는 사회적, 하나는 정치적, 이런 내용으로서 법이 개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경제 내용으로서 법이 개정되는데 전부 다 2년 내로 고쳤어요. 2년 내 양도했던 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하였던 겁니다. 그리고 IMF가 끝났어요. 끝났을 때에 여기에서 요 일식 2주택에 대한 내용이 투기라는 사회적 현상이 나옵니다. 어떻게 투기가 나오는가를 볼 때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투기에 대한 내용은 이 당시가 보유 3년이었어요. 그 내용 생각하시면서 볼 때 이렇게 주택에 대해서 2년 보유된 주택이 있었고요. 그리고 2년 보유했던 시점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합니다. 취득하고 취득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얘가 종전되겠죠. 종전주택을 양도했다면 1주택으로 본다. 2년 보유, 2년 보유니까 3년 이상 됐으면서 비과세 받자마자 주택을
취득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취득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얘가 종전, 양도했으면 1주택, 2년 보유, 2년 보유니까 3년 이상 됐음으로써 여기도 비과세. 비과세 받자마자 또다시 취득해서요. 이걸 팔면요. 비과세. 이 내용으로서 혼자만 알고 행하고 있으면 되는데 우리의 국민적 심리는요. 자랑 심리가 있어요. 자랑한 것도 포를 크게 떠서 자랑합니다. 자랑하니까 옆에 사람이 그 내용 듣고 그래 이런 게 있네 하면서 자기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맨 처음에 한 것처럼 또다시 포를 크게 떠서 자랑합니다. 듣는 사람은 그래 이렇게 했네 하면서 전부 다가 자랑하고 행하고 자랑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가 나타났을까요? 투기. 투기가 나타나면서 투기란 사회적 현상에 의해 가지고 법이 개정이 되죠. 개정이 되면서 여기에 1세기 주택에 대한 내용이 2년 내에서 다시 1년 내로 갑니다. 1년 내에 정전주택 양도시는 1주택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노모 봉양에 대한 내용과 혼인에 대한 내용은 투기가 나타나지 않았음으로써 2년 내 그대로 둡니다. 이때까지가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입니다. 그 다음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옵니다. 이 대통령 와볼 때 주택 경기가 아주 침체됐어요. 주택 경기가 침체했으니까 여기다 넣어서 안 팔리거든요. 안 팔리니까 여기다 다시 또 늘려집니다. 3년 내에 정전주택 양도시는 1주택 이렇게 늘려주었어요. 이제 법이 여기서 3년 내 정전주택 양도시는 1주택이다. 이 내용만 있었으면 여기서도 또다시 투기가 나옵니다. 볼 때 이렇게 주택을 취득하여서 사이 간격이 없이 막바로 취득해가지고 3년 내 양도했으면 1주택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도 투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 투기적 내용을 배제하기 위해서 여기 사이 간격을 두는 거예요. 그 사이 간격이 뭐였을까요? 1년 경과 후. 이제 내용 아셨겠죠? 자 보니까 일시적 1주택 2만 나왔으면 꼭 있어야 될 숫자가요. 1년 경과 후 있어야죠. 몇 년 내에 판다? 3년 내에요. 무엇을요? 정전주택을 양도시는 1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법 개정된 연역을 알았다면 그 숫자가 나왔던 원인이 아니니까 이건 금방 포인트를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 개정된 내용입니다. 올해 2월 달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박스에 있어요. 박스에 있는 내용으로서 먼저 읽어드릴게요. 정전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다가 동그라미 있는 상태에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그래도 동그라미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 그럼 몇 개입니까? 2개죠. 2개임으로써 여기에서 이제 2가지 조건을 갖췄다면 1주택으로 보는 겁니다. 거기에서 1번과 2번 나오죠. 1번, 2번 여기에다가 막바로 들어가세요. 그 중간에 있는 글자들은요. 시험에서 안 나와요. 시험에서 안 나오니까 다 버리시고요. 버리고 이제 아는 것은 조정지역 내의 정전주택, 조정지역 내의 신규주택을 취득하였을 경우는 1번과 2번을 AND 조건으로 갖춰줘야 1주택입니다. 1번과 2번을 이렇게 묶어가지고요. 이렇게 묶어서 AND로 가세요. 2개를 다 갖춰줘야 1주택이에요.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그때는 2주택으로서 과세됩니다. 1번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맨 마지막 줄에서 전입신고 마친 경우.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신규주택에서 1년 내에 살아나는 거예요. 전입신고 한다는 것은 사는 거잖아요.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2번에서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정전주택을 양도해라. 그러니까 신규주택에서는 1년 내에 살아야 되고요. 거주해야 되고요.
그리고 파는 것은요, 1년 내에 팔아라 이거예요. 무엇을요? 종전주택을요. 이제 아시겠죠? 그 내용 두 가지를 갖추었을 때 1주택으로 봅니다. 다행스럽게 여러분 지역은 조정지역이 아니에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조정지역 거의 서울 쪽입니다. 수도권 지역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 갑시다. 니은에서 니은 볼 때 여기에 대한 내용도 보면은 노모 봉양, 혼인 여기에 대한 내용도 개정된 연역이 있어요. 자, 이어서 여기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는 2년 내였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옵니다. 이명박 대통령 올 때 주택 경기가 침체죠. 침체니까 이 2년 내에 안 팔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를 기간 더 늘려져요. 늘려서 노모 봉양이든 혼인에 의한 경우든 5년 내 갔습니다. 5년 내 먼저 양도주택은 1주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똑같게 5년 내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적 내용이 좀 강하신 분이에요. 정치적 내용이 강하니까 뭘 했나? 노모 여기다가 늘려줍니다. 늘려서 몇 년이면 5년 내가 아니라 10년. 노모는 10년 내 이래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혼인은요. 똑같게 5년. 인으로서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체킹하세요. 먼저 읽어줄게요. 직계, 전속, 동고, 봉양. 동고, 봉양 나오면서 2주택 이게 나오잖아요. 나왔으면 몇 년 내에 판다? 10년 내. 10년 내 먼저 양도주택 1주택입니다. 그리고 노부모 나이까지 말해줄게요. 노부모 나이에 대한 이유로서 밑에 보면은 60세 이상 돼 있죠. 60세 이상 직계 전속. 직계 전속이니까 저희 윗대예요. 윗대니까 아버지, 어머님 되겠죠. 직계 전속, 윗대. 60세 이상의 직계 전속이고요. 가로에서 배우자의 직계 전속을 포함한다. 이 말은 뭘까요? 장인, 장모 쪽 포함한다. 로 되는데요. 지금 젊으신 분들은 처갓집을 아주 좋아하죠. 아닙니까? 좋아하잖아요. 저는 아주 싫어합니다. 저 절대 처갓집 안 갑니다. 처갓집 제가 안 가니까 제 집사람한테도 너도 우리 집 오지 마라. 그러니까 추석 때, 구정 때 시갓집, 처갓집 둘 다 가지 말자. 우리 집에 있자. 이렇게 삽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는 것은요. 배우자, 직계 포함하시면 되겠죠. 요거 생각 안 떠오른다면 저 생각 떠오르면 돼요. 그 다음에 다시 거기에서 직계 전속 중 어느 한 사람이 그럼 여기서 직계 전속 중 어느 한 사람이니까 이 말은 누구냐면 어머님이에요. 어머님은 아버님보다도 나이가 어리잖아요. 일반적입니다. 저 특수경만 안 했습니다. 일반적 내용으로서는 어머님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60세 미만을 포함한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몇 년 내에 판다? 10년 내. 먼저 양도주택은 1주택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옆 페이지에서 디귿에서 먼저 읽어줄게요. 디귿 밑에 줄, 첫 글자 1 이렇게 나온 줄, 그 줄에서 끝 가보시면 혼인함으로써 밑줄, 그 밑에 줄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밑줄, 혼인함으로써 2주택 이 말 나왔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막바로 끝말 가세요. 그 말은 5년 내 먼저 양도주택 1주택. 이제 구별할 수 있겠죠. 노모 봉양은요 몇 년입니까? 10년. 혼인은 5년입니다. 그리고 일시적 2주택 나온다면 1년 경과 후 3년 내 정전주택 양도시 1주택 됩니다. 그리고 디귿에 대한 내용도 파는 기간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